자, 사드 문제를 놓고요. 드디어 이제 청문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대통령 입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방부는 어제 사드 배치 부지인 경북 성주 골프장에 이미 국내로 반입되어 있는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돼도 추가 부지 공료는 없어 기존에 있는 부지에 4개가 올라가는 거지. 지금 레이더와 발사대 2대가 올라가 있고 그냥 거기에 4대만 올라가서 부지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추가적으로 더하거나 달라질 게 없다. 그래서 사드 부지의 이 환경영향평가 수준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일반 환경영향평가, 전략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3단계가 있는데 전략이 되고 일반이 중이고 소가 이 소입니다. 그러면 소규모는 6개월 안에 대충 끝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1년이나 그 이상 걸릴 수도 있겠죠.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반입되어 있는 4기를 성주에 추가로 배치한다 하더라도 공여된 면적, 사업 면적 내에 배치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땅이 늘어날 부분이 없다. 그래서 이 소규모 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한 처음에 방침에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미국 측에 공여된 부지는 약 32만 평방미터고 그 안에서 실제로 미국 측으로부터 우리가 설계 자료를 받았다. 설계 자료를 받은 면적은 그것보다 훨씬 적다. 즉, 이 사드를 위해서 실제로 필요한 최소의 부지는 32만 평방미터보다 훨씬 적다. 실제로 사드 갖다 놓는 데는 땅 한 3, 4천 평이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시설이 다 들어가는데 나머지 부지가 조금 더 필요한 것은 왜 필요하냐? 사드에 나오는 전자파 유해성이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 때문에 그 나머지 부지도 필요한데 그것까지 다 합쳐서도 10만 평방미터가 안 되는 면적에서 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2만 평방미터가 미국에게 공여되었고 그 중에서 6개 미사일 발사대와 레이더 등이 배치되는 면적이 10만 평방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4기가 추가로 들어가더라도 변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현재 사업 면적이 10만 평방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령과 규정을 따라서 본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대중소 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지금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공유한 사드 부지는 용도가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한 33평방미터 미만에 해당되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 정권은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이 전략 환경평가, 즉 대규모 환경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국방부의 꼼수가 아니냐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한국의 국방부가 무슨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꼼수를 씁니까? 자, 33만 바로 밑에 32만에 잘라가지고 소규모다라고 이야기한 게 꼼수다? 아니, 실제 땅은 10만 평방미터만 쓰는데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 비뚤어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나서서 30일날 사드 발사 4대가 추가 반입되었다고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이것이 전략 환경영향평가, 즉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조사해라 했다는 겁니다. 31일에는 딕 더빈을 만나가지고 또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이런 수준으로 외국의 주요 인물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까? 이건 한국에서 하기에 딸린 거지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네가 만드는 차나
너네가 만드는 TV나 너네가 만드는 철강이나 너네가 만드는 옷이나 너네가 만드는 석유화학 제품이나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 전부 한번 우리도 니네가 따져보듯이 따져볼게. 꼼꼼하게 미국의 각종 위생 기준이나 안전 기준이나 미국의 보조금 기준이나 공정거래 기준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겠다라고 똑같이 놓으면 누가 손해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진행되고 있는데 북한 보고 너네가 국제 규정과 법령을 준수하느냐 유엔의 결의안을 준수하느냐고 북한 보고는 한마디 따지지 않으면서 한국에 갖다 놓는 이 사드, 공짜로 갖다 놓는 사드에 대해서 거기가 무슨 건축물입니까?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그렇게 오랫동안 꼼꼼히 따져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발상의 내면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주한미군 여태까지 있었던 기지들에 대해서 한국에서 적용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따져보십시오. 주한미군 남아있을 때 한 군데나 있나?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군 주둔지에 지금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적용시켜 보십시오. 군부대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가? 한국의 기갑 탱크 레이더 기지에 한번 환경영향평가 해보십시오. 뭐 하자는 겁니까? 삐뚤어져도 이렇게 삐뚤어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에 공유된 32만 평방미터에 추가로 사드 4기가 배치가 되면 추가 사업 면적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대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겠죠. 그러면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국방부는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해가는 용역업체를 해지하고 다시 용역업체를 지정해서 사계절의 특성을 다 평가해야 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밟아야 하고, 그런 데는 또 좌파 빨갱이들을 냅다 많이 와서 엎어버리겠죠. 그러면서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2018년 상반기로 사드 배치가 연기되는 거고, 이것도 순탄하게 가야 그렇고, 그러지 않으면 그 이후에 언제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국방부는 이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역설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알고도 국방부는 소신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시설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실제로 시설공사로 인해서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운영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것을 평가하는 거다. 그래서 종류가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부지를 거기 주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평가하는 건데, 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이제 공사하기 전에 공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이라는 게 왜 따로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있고, 보통 골프장이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골프장을 만들 때는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환경영향평가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주민들이 골프장 만든다 하면 몰려왔어요. 농약 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들이 많이 다닌다 어쩐다, 공사가 길을 내야 된다 어쩐다부터 해서 무슨 시끄러워집니다. 우리가 소, 돼지, 닭도 못 키우게 하니 어쩌니. 그렇기 때문에 수질을 오염시킨다부터,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훨씬 엄격한데, 그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고 골프장이 만들어졌는데, 그 골프장의 일부만 사드 부지로 쓰는데 무슨 놈의 환경영향평가가 더 필요하다고 그놈의 산속에 산 꼭대기에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이 성주 사드 포대 부지는 이미 국방부가 갖고 있던 다른 남양주 부지하고 교환해서 국유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절차상으로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땅을 받기 위해서 전략환경평가를 하는데 국방부가 이미
롯데골프장은 딴 땅을 주고 국방부의 소속 국유지로 해버린 건데 뭔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필요하냐 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 그리고 그쪽 지역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에서 그런 협의가 안 됐을 경우 전략 영향 평가가 가능한데, 즉 땅을 취득을 하려고 전략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국유지하고 그 다음에 롯데 측이 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국유지하고 토지 매수자하고 협의가 돼서 서로 교환한 건데 무슨 그런 행정 절차가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말은 국방부가 이 말 참 하기 싫었을 건데요. 대통령의 어떤 행동에 반기를 대는 이야기를 굳이 한 거는 국방부가 법을 어기고 꼼수를 피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발사대 4기 반입을 비공개했다라는 게 4기가 올라가면 면적이 더 늘어날 건데, 그런 면적이 더 늘어나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될 건데 그거를 안 하고 이 소 환경 영향 평가 해놓고 요걸로 끝내려고 너네들이 속인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 데 대한 국방부의 반격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한마디로 땅을 파서 땅에서 기름 나왔다 해가지고 애먹이려고 작정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일이 있었죠. 미군이 한국에 땅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미군 쓰던요. 그 부지에 좌파 정권 때 가서 파헤치니까 기름이 땅 밑에 스며들어 있다, 오염됐다부터 해서 미국이 책임져라 난리를 했습니다. 땅을 돌려달라고, 미군 부대 이제 안 쓰는 거 돌려달라고 요구한 거는 언제고, 돌려주니까 땅 밑에 기름이 들어가 있다. 한국군 쓰던 군 부지나 지금 쓰고 있는 부지 땅 밑에 한번 봐보세요. 기름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엄청나게 스며들어 있지요. 군부대 안에는 당연히 차량과 오일 관련 어떤 시설이 있고 그 시설 밑에는 보면 기름이 수십 년간에 축적이 되어서 땅 밑에 배어 있지요. 자, 그런 한국군 부지를 만약에 매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몇십 년에 걸쳐서 자연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매각합니까? 정말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사드를 놓고 이런 트집을 잡겠다고 대통령부터 나서는 이런 행동이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군 내에 알자회가 있다, 고강도 군 쇄신에 나서겠다, 문미나 공약까지 무시한 국방부 칼을 직접 빼들어서 손을 보겠다. 자, 이번에 이 소동을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드 조기 알박기 한 인간들 보기 싫어서 손 좀 보겠다, 군 내 사조직 알자회가 인사 독점하는데 요런 놈들 다 보수 꼴통이니 손 좀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노고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한국이 이따위로 하니까 지난 3월 달에 한국에 왔던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요, 한국 정부가 만찬 요청을 이렇게 했는데도 노골적으로 거부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 정권이 교체되기도 전인데 한국 정부 측이 만찬을 요청했는데 미국 국무부 관료도 건류를 했지만은 틸러슨 장관과 비서실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일본에서 뭐 중국에서 다 했는데 한국만 안 했다. 이제 칼자루 잡았으니까 사드 보도 누락됐다 핑계 삼아서 전부 칼질하고 쫓아내버리고 어떻게 해서 싸그리 물갈이를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하겠죠. 국방 외교 안보 라인을 한마디로 북한에 대해서 대응하고 미국과 동맹하는 사람을 드러내고 북한과 붙어 먹겠다라는 사람을 다 앉혀서 한번 해 보십시오. 마음대로 되는가? 대통령 당선됐다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쫓겨나서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드 보고 누락했다고 국회 청문회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청문회를 해서 이 청문회에 한민구, 김관진, 황교안, 윤병세 등을 다 정인으로 채택하겠다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심재근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한편으로 국정원 3차장의 서훈 라인에 남북회담 전문가를 발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명하겠다고 합니다. 국정원이요, 순수한 무슨 정부하는 기관으로 국내 정치에 손을 떼고 이렇게 갖고 가겠다 하더만은, 국정원이 지금 북한하고 물밑 협상하는 뒷거래 기관으로 끌고 가는 겁니까? 다 쫓아내고요. 그야 말고 북한과 중국에 붙어 먹자는 사람으로 싸그리 바꾸세요. 그래, 언제까지 가나 한번 봅시다.